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압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7월과 8월에 뇌졸중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다른 달보다 23%나 더 많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관이 받는 압력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여름철 뇌졸중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채소.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틀리게 드시고 계십니다. 틀린 방법으로 드시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고 드시나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오이를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전에 드시나요? 오이에 소금을 찍어 드시거나 짠 된장에 찍어서 드시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 오늘 영상 끝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0%의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면서도 정작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채소. 그런데 먹는 방법 하나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각각 따로 드실 때보다 혈압과 혈당 관리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실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그 방법이 사실은 신장에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여름에 혈압이 오르는지 그 이유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운동할 때, 긴장할 때, 잠에서 깰 때, 이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먹으면은 몸이 땀을 냅니다.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속 나트륨과 칼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물만 마시고 짠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다시 채워지는데 칼륨이 부족해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벽이 긴장하게 됩니다. 수도관이 오래돼서 안쪽이 좁아진 것처럼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은 신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 필터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혈당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혈관 내벽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 없는 혈관은 혈압을 더 올립니다. 결국 혈압, 혈당, 신장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40%가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신장 합병증 위험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채소 하나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 그 채소가 바로 오이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오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혈압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뜨거운 실외를 자주 오가시는 분들, 이 온도 차이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외출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오이 한 조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 전 오이 몇 조각, 귀가 후 오이즙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름철 혈압 관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썰어 먹는 채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오이 100g 안에는 칼륨이 약 150mg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지면 혈관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혈관은 혈압을 낮춥니다. 이게 오이가 혈압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칼륨을 절반도 못 드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오이의 칼륨과 식이섬유는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혈압 관리 효과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4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콤보는 오이와 식초입니다. 오이를 먹을 때 식초 몇 방울을 뿌려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면 혈액이 더 쉽게 흐릅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오이의 칼륨과 식초의 아세트산, 이 2가지가 만나면 혈압 관리에 함께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고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한 스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넣지 마십시오.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이 늘어나서 칼륨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식초 오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콤보는 오이와 양파입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고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압을 2방향에서 동시에 관리하는 셈입니다. 오이와 양파를 함께 썰어서 식초에 살짝 묻혀 드시면 됩니다. 반찬으로 매일 드셔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오이는 그냥 물이 많은 채소라서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요. 사실은 다릅니다. 오이에는 칼륨 외에도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들어 있습니다. 물이 96%라는 것도 오히려 장점입니다. 여름에 수분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콤보는 아침 공복 오이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오이즙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오이 1개를 껍질째 씻어서 믹서에 갈아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칼륨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침 혈압이 유독 높은 분들이 계십니까?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칼륨을 빠르게 보충해주면 혈관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이즙에 물을 반반 섞어서 드십시오. 빈속에 차가운 즙을 그대로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콤보는 오이와 들기름입니다. 오이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의 수분과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이를 썰어서 들기름 몇 방울과 간장 아주 조금만 넣어 무쳐 드시면 됩니다. 간장은 아주 소량만 쓰십시오.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높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이가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이 칼륨을 절반도 못 받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혈관 이완 효과가 더해집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관벽 염증까지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에 오이즙으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혈관 유연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어렵지 않으십니까? 모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이를 꾸준히 드시려면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며칠 못 가서 손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를 위한 오이 활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냉국을 아시십니까? 여름철 한국 밥상에 빠지지 않는 그 음식입니다. 오이를 차에 썰어서 물, 식초, 설탕 조금, 소금 조금을 넣어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소금을 빼야 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보십시오. 설탕도 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초와 레몬즙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고 새콤한 맛이 납니다. 오이의 칼륨은 그대로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이를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식전에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식전에 오이를 드시면 위장이 먼저 수분과 칼륨을 흡수합니다.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면 나트륨이 흡수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드실 때 잘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시면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20번 이상 씹어 드시면
오이 속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바쁘신 아침에도 오이 몇 조각만큼은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오이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 세워서 보관하시면 눕혀서 보관할 때보다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키친타월로 살짝 감싸서 세워두시면 일주일도 거뜬합니다. 신선한 오이를 매일 꺼내 드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서너 개씩 사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이 한 봉지면 일주일 혈압 관리가 시작됩니다. 오이와 혈압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오이를 드시면은 약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이는 혈압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약은 반드시 드시면서 오이를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이는 식품입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지만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혈당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집중해 주십시오. 오이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2에서 80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오이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이를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 속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밥과 반찬에서 나오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식사 전 오이 몇 조각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당을 위한 4가지 오이 콤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는 오이와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계란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오이 반 개와 삶은 계란 하나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밥을 드시기 전에 이 2가지를 먼저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부터 드시고 나서 드시면 순서가 바뀌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오이와 계란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콤보는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혈액 안에 당분이 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와 두부를 함께 드실 때는 두부를 굽거나 삶아서 오이와 함께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념은 간단하게 들기름과 소금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에도 부담이 가니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혈당이 있어도 많이 먹어도 된다고요? 사실은 다릅니다. 과일 안에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처리되는데 과하게 드시면 혈당과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는 과당이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대부분입니다. 단맛이 없어서 심심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전 오이 먼저 먹기입니다. 이건 콤보라기보다 습관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오이를 2-3조각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 반찬, 밥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가운데 매 식사마다 오이를 상에 올려놓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에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콤보는 오이와 마늘입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은 인슐린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추고 마늘의 알리신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를 2방향에서 돕는 셈입니다. 오이를 먹을 때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구운 마늘도 괜찮습니다. 단 마늘은 하루 2-3쪽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많이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습니다.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면은 식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은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은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알리신이 혈당 조절을 추가로 도와줍니다. 이 모든 재료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혈당 때문에 비싼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식탁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에서 오이가 도움이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이가 이 과정을 조금 늦춰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이 유독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아침 공복 오이즙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오이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이 피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트에서 파는 오이 피클은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오이 피클과 오이는 다릅니다. 집에서 식초와 허브만으로 만든 피클은 괜찮지만 시판 제품은 당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혈당이 정상보다 높지만 아직 당뇨로 진단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식습관을 바꾸시면 당뇨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이를 매일 식전에 드시는 습관,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이 한 개가 식후 혈당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오이만으로 혈당을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서 식사 순서를 바꾸고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변화의 첫 번째 작은 발걸음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식단 관리를 병행하십시오. 혈당과 관련해서 계절별로 오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오이가 가장 맛있고 값도 쌉니다. 이 시기에 오이를 매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가을, 겨울에도 이어가기 쉽습니다. 겨울에는 오이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다른 혈당 관리 식품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혈당 관리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합니다. 오이처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식품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장, 즉 콩팥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미리미리 지켜줘야 합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입니다. 오이의 96%는 물입니다. 이 수분이 신장을 통해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물을 많이 흘려보내면 안에 낀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오이의 수분이 신장 안을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드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콤보는 오이즙과 레몬입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갈아서 레몬즙 반 개 분량을 넣어 함께 마십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소변 안에 칼슘이나 요산이 뭉쳐서 생깁니다. 구연산은 이 물질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이의 수분이 신장을 씻어내고 레몬의 구연산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두 번째 콤보는 오이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긴산은 장 안에서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을 장에서 미리 줄여주는 셈입니다. 신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오이 냉국에 미역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고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미역국을 짜게 끓이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높아지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 섭취량과 타이밍입니다. 오이는 하루에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안에 칼륨이 쌓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장에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 3기 이상 진단을 받으신 분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건강한 분들 또는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분들에게는 하루 한두 개의 오이가 신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도 정리하겠습니다. 오이의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신장 결석 억제에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장에서 노폐물을 미리 줄여서 신장의 부담을 낮춥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오이 하나로 혈압, 혈당, 신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이 말고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신장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이즙은 이 수분 섭취를 맛있고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시중에 파는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이 약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오래 드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약을 드십시오. 또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신장의 부담입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오이는 단백질이 거의 없고 수분이 대부분이라서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이는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십시오. 신장 건강을 위해 오이 외에 함께 피하셔야 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짠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합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만 나트륨이 17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것입니다. 오이를 열심히 드시면서 동시에 짠 음식을 줄이셔야 신장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이가 신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신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신장 건강이 비로소 지켜집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이에 대한 오해, 지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는 껍질을 벗겨야 농약이 없어서 안전하다. 사실은 다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오이는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거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굵은 소금으로 껍질을 문질러 씻으신 후 헹구시면 더욱 안심이 됩니다. 껍질을 벗기면은 오히려 칼륨과 식이섬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차갑게 냉장 보관한 오이를 바로 꺼내서 먹으면 더 시원하고 좋다. 사실은 다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가운 오이를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는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이 냉한 편이신 어르신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즙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신장에 더 좋다. 사실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오이즙을 과하게 드시면 칼륨이 쌓여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오이 한두 개, 오이즙은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뇨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이즙을 과하게 드시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신장 질환 3기 이상이신 분들, 투석 중이신 분들은 오이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이즙보다 오이를 씹어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 두 가지입니다. 오이에 소금을 많이 찍어 드시는 것, 이것은 혈압 관리에 역효과입니다. 오이에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소금을 찍어 드시면 나트륨을 다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를 짠 된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된장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오이에 된장을 찍어 드실 때는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약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3가지 질문의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고 드시나요? 정답은 벗기시면 안 됩니다. 칼륨과 식이섬유가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오이를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전에 드시나요? 정답은 식사 전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은 오이를 가장 먼저 2~3조각 드십시오. 그래야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이에 소금을 찍어 드시거나 짠 된장에 찍어서 드시나요? 정답은 2가지 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데 소금이나 된장을 많이 찍으시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식초에 살짝 묻히거나 들기름 몇 방울만 넣어서 드십시오. 오늘 기억하실 것 딱 3가지입니다. 껍질째 드세요. 식사 전에 드세요. 짠 것과는 멀리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 식초절임입니다. 혈압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 오이 1개를 흐르는 물에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습니다. 둘, 껍질째 얇게 썰어서 그릇에 담습니다. 셋,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 한 스푼 반을 붓습니다. 넷, 참기름 몇 방울을 넣고 살짝 버무립니다. 5,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설탕도 넣지 마십시오. 식초와 참기름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반찬 하나를 매일 밥상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하루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오이즙입니다. 혈당과 신장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하나, 오이 1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습니다. 둘,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에 넣습니다. 셋, 물 반 컵을 함께 넣고 갑니다. 넷,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5,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천천히 드십시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묽게 드시면 됩니다. 차갑게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실온의 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2가지 방법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오이 한 봉지, 식초 한 병이면 일주일치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이 하나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고 식사 전에 드시고 짠 것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오이 1개 몇백 원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뒤로 미루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손자, 손녀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십시오. 그 시작이 오이 1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1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오이를 드실 때 지금까지 껍질을 벗기셨습니까? 아니면 껍질째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